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연산? 중등 연산. 제 채널을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연산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연산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요. 연산 무용론자, 연산 회의론자에 가까운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산 시킬 것 같아요. 제발 연산 좀 하라고. 야, 수학의 기초는 연산에서 시작돼. 연산 연습은 필수야. 연산을 왜 이렇게 못해?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연산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중등 연산, 뭐 고등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예요. 중등부터는 우리 친구들에게 연산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이거 중학교 1-1에 아이들이 정수와 유리수에서 배우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너스 7에서 저는 빼기 플러스 2 하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고 마이너스 9인 것 알아요. 저는 요 셈이 요렇게 마이너스 9가 되는 것 알고요. 우와, 뒤에도 저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9.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판단을 좀 하고 풀면 좋은데, 물론 이런 정도의 문제까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풀지 않아도 잘 맞추죠. 출제자가 뭘 의도했는지를 몰라도 잘 맞추는 문제긴 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처음 개념 학습이 아니라 뭐 유형 정도도 풀고 심화 정도로 간다면은 도대체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왜 물어보는 걸까? 이게 일품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건가? 요걸 생각을 조금 해보고 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항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뜻 봤을 때 더해야 커지잖아요. 일단 덧셈을 해야. 그럼 덧셈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전체를 살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산에 있어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딱 있죠. 뭐? 빼기에 마이너스 7. 어차피 더하기 7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3에 7을 더해서 얘는 10이 되는데 이게 되게 큰 수겠구나. 요 5개 보기 중에서는 큰 수겠구나 라는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판단이 왜 되는 거죠? 그 판단이, 자, 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 1번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7이랑 2예요. 그냥 합해봤자 9라는 거예요. 즉 정수와 유리수에서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 뭐가 있어요? 절대값. 그 수의 절대적인 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7과 2는 부호 상관없이 어떻게 더하고 빼든 제일 커봤자 9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9에서 9 범위 안에서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뿔마 7과 뿔마 2를 어떻게 조합하든. 자, 그러면은 2번 보기도 마찬가지죠. 6하고 3, 5번은 1, 2예요. 얘네들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왜? 3번 보기에서 10이라는 절대값을 합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바깥 범위에 있는 더 큰 수가 나왔으니까. 유일하게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애는 4번이 되는 거죠. 9와 2는 합하면은 11이 되니까. 그런데 가운데 뺄셈이 있네요. 11로 못 간다는 거죠. 즉 이렇게 연산 결과를 덧셈 뺄셈을 해서 결과가 얼마가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가 됩니까? 물론 절반 정도는 그걸 물어보지만 네가 큰 그림을 봤을 때, 보기 1, 2, 3, 4, 5를 봤을 때 절대값, 요소들의 절대값으로 판단해서 그 크기 비교도 할 수 있니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수준, 그 눈높이에서 보고 판단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산을 열심히 해서 풉니다. 선생님이 있다면은 이런 포인트를 반드시 짚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연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또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선생님, 이건 뭐 보기를 막 보고 할 것도 없이 앞에서부터 통분해서 풀어야죠. 네, 요 두 개, 내가 앞에 있는 거 두 개 통분해서 더하고 빼고 해야지 하는 순간에 출제자의 의도를 또 놓친 겁니다. 자,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게 중등 연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에서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요 덩어리 전체가 0이 된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연산 따위 할 필요도 없는 문제구나. 답이 그냥 바로 적혀 있네. 이게 뭘 풀라고 하는 거지? 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분모가 같은 애 얘네들 먼저 좀 고려해 볼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은 얘네 둘이 합치면은 마이너스 1인데? 근데 앞에 플러스 1이 있네? 퉁쳐서 없어지네? 이런 거. 큰 그림을 고려하면서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통분 열심히 해가지고 계산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열심히 계산해서 푼다 칩시다. 어떻게든 답은 나오니까. 개념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관없어요. 왜?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 연습 정확하게 내가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계산을 충분히 했다면, 내가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이런 관점까지도 이제 준심화 단계로 올라가면은 보고 느끼고 풀이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 심화 문제까지 유연하고 정확하게 지치지 않고 풀어낼 수 있고 시험도 잘 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은 제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야 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후 학습 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연산에서 이렇게 유연하고 직관적이고 빠르게 풀 수 있다면은 A급 문제를 풀 때 다른 친구들은 하루에 20문제 풀면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루에 50문제, 60문제 풀어도 풀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지기 때문에 잘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연산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연산을 하고 있으면 좀 끔찍하죠. 보통은 이렇게 개수가 10개 언저리까지 많아지면은 요 덩어리들이 지금은 여기에 9개 있는 거죠. 요렇게 개수가 좀 많다. 점점점 등장한다. 그러면 연산하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만 여기에서도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2분의 1에서 1 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좀 안타까운 경우는 이걸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두 개를 곱해가지고 얘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막 기분은 좋아. 기분은 좋은데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안 되죠. 네, 요거는 연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예 대놓고 연산하지 말고 패턴 찾아줘 라는 이야기를 하는 문제니까. 그러면 패턴을 찾아가지고 내가 아이들이 보통은 내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쭉쭉쭉 마이너스 10분의 9까지 하고 약분 해 나가면서 답을 찾을 텐데 부호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를 여기 중간에 있는 수까지 다 적어가지고 마이너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셈을 곱셈 해나가는 경우에는 부호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부호가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하니까 중간에 한 번만 셈을 잘못해도 부호가 틀리는 거죠. 그냥 개수가 여기에 마이너스 개수가 9개네. 9개면은 홀수개 곱하니까 마이너스겠네 하고 나는 그냥 뒤에는 셈만 할래.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조차 나는 적지 않을래.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그냥 수만 적어서 부호 없이 수만 적어서 계산할래 라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풀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서술형이 아니면요. 서술형일 때는 부호까지 챙겨야지 선생님이 감점 안 하시겠지만 어찌됐건 실수할 여지를 줄이자라는 거죠. 조금 다른 형태로 연산을 대놓고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여기서도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유연하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 아이들은 대부분 괄호안을 먼저 해결하려 들 겁니다. 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4로 고쳐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4가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약분해서 적는 거 물론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셈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봅시다. 뒤는 어떻게 셈해도 상관없는데 앞에서 0.12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요 전체 흐름을 관장할 수 있어요. 0.12를 틀린 거, 나쁜 거 먼저 말씀드리면 5분의 1을 0.2로 바꿔가지고 0.12랑 나누는 거는 틀린 거예요. 나머지가 다 분수인데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그 학생만의 뭐 독특한 풀이 방식이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분수면은 0.12를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럼 이 분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100분의 12도 있을 거고요. 100분의 12도 있을 거고 약분해서 나는 얘를 25분의 3으로 갈래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100분의 12도 25분의 3도 아닌 50분의 6을 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50분의 6인 이유가 있겠네. 알아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5와 6이 있거든요. 즉 약분 통분을 최소화해서 연산의 횟수를 최소화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0.12를 뭐로 바꾼다고요? 50분의 6으로. 그런데 나눗셈이니까 역수 취해줘야죠. 그러면은 요 괄호안이 5분의 1 곱하기 6분의 50 빼기 6분의 1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붙을 테니까 그냥 바로 6분의 4라고 적어볼게요. 약분하고 나니까 6분의 10 마이너스 6분의 4가 되었습니다. 1인 게 보이죠? 즉, 요 전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항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풀어도 좋은데 본질은 뭐냐? 큰 그림을 먼저 살피고 연산에 들어가고 앞에서부터 따박따박 꼼꼼하게 열심히 빠르게 연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등 연산에서는 큰 그림을 보고 유연하고 직관적으로 횟수를 줄여서 최대한 연산 횟수를 줄여가면서 큰 그림을 보고 쉽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더러운 셈을 요구하지 않아요. 중고등 연산에서는 연산 자체가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런 것들 문제 풀 때 아이들이 대입해서 풀거나 식을 정리해서 대입하거나 두 가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수를 ABCD가 분수의 역수예요. 대입하면은 여전히 분수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식을 먼저 정리하고 대입하려고 할 텐데 식을 정리하려고 보니 여기에 2차 항들이 나옵니다. 2차 항들이. 그러면 이럴 때 유연하게 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DA, DB, DC
모두 가지고 가면서 풀어 헤쳤더니 항의 개수, 종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땐 여기에서 지저분함을 유발하는 애가 누구야? D 하나네. 그런데 D는 얼마야? 7분의 2의 역수. 그럼 D는 얼마? 2분의 7? 3.5네. 아, 나는 그러면은 A-2에 3B-2에 마이너스 C 플러스 3.5 해버리고 3.5로 그냥 바꾸고 A-B-2C 이런 식으로 처리할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단순 ABC에 대한 식이 되어버리거든요. 정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곱하기 2가 붙어주면서부터는 소수점 아래 없어져 버려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ABC 대입하면 되는 거죠. 물론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실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연산 연습 아무리 많이 한 친구들도 계산이 복잡해지면은 연산의 횟수가 많아지면은 더러운 통분, 약분이 반복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그 길로 들어가서 내가 연산 연습 많이 했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구몬 기탄 열심히 했으니까 연산의 힘으로 풀어낼래. 시간과 힘과 에너지, 노력, 점수를 모두 다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등 연산의 특징은 뭐라고요? 큰 그림을 먼저 살피고 쉽고 간단하게 접근하자가 중등 연산의 핵심 포인트예요. 연산 능력치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산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데 연산이 필요 없대. 나는 연산 따위 하지 않겠어. 미래 사회는 AI가 모두 계산도 해주고 나는 연산은 필요 없어.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계산기 없이 문제 풀어야 되고요. 심지어 계산기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연산, 기초적인 연산을 깔끔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수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연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복잡해도 자꾸 연산력으로 풀어내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를 쓰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 과정부터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어떤 포인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